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뱅크 금융기술연구소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니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스마트폰의 터치 습관을 이용한 무자각 인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인증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에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 지식 기반 인증이 있는데요. 패스워드, 인증 비밀번호라고도 불리는 핀, 그리고 패턴으로 인증하는 패턴 인증이 여기 속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굉장히 간편하지만 입력 도중 옆에서 누가 훔쳐본다거나 패턴 인증 같은 경우 스마트폰 화면의 자국으로도 유추할 수 있어서 공격에 다소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유 기반 인증인데요. 인증을 위한 매체를 항상 소지해야 하는 인증 방식으로 OTP나 인증서가 여기 속하게 되겠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보안성은 높지만 조금 불편하겠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 생체 인증이 되겠습니다. 지문이나 얼굴 인증도 많이들 사용하시고 홍채 인증을 제공하는 스마트폰도 있고,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터치 습관도 여기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자각 인증과 터치 습관은 무슨 관계에 있을까요? 무자각 인증을 한 문장으로 풀어봤을 때 말 그대로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증을 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터치 습관을 사용하여 무자각 인증이라는 걸 하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터치 습관만 무자각 인증에 쓸 수가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행동 패턴이나 생체 정보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앱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얼굴 사진을 찍은 후에 신분증 사진과 비교하여 인증을 수행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터치 습관을 이용하여 무자각 인증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터치 습관이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인증 비밀번호 6자리를 이런 식으로 입력한다고 했을 때 각 사용자들이 가진 고유한 입력 리듬이나 패턴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앱 사용자가 점점 많아진다면 서로 비슷한 터치 리듬을 가지는 사용자들이 존재할 건데요. 이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자마다 화면을 누르는 압력과 위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의 기울기 등을 함께 고려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터치 압력, 좌표, 스마트폰의 센서 값들도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인증 결과도 중요하지만 인증하기까지의 과정도 중요하게 보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터치 습관을 사용한 무자각 인증은 어디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저희 카카오뱅크는 비대면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 때문에 타인의 신분을 이용한 사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여기 사기꾼 라이언이 있습니다. 라이언이 피해자 무지의 스마트폰과 신분증을 가지고 있으면 회원가입부터 계좌 개설, 대출 실행, 이체 출금까지 쉽게 가능한데요. 회원가입을 하자마자 위의 모든 행동을 수행하였을 때 사기 탐지를 위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기 유형은 타인의 신분을 이용한 전체 사기건 중에 약 41%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 50대 이상 비율은 무려 86%나 되어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층이 주로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터치 습관을 이용하여 추론한 고객의 연령대와 신분증상의 연령대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러한 사기 유형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카카오뱅크의 인증 비밀번호 입력 화면에 무자각 인증을 우선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뱅크에서 금융활동 시 가장 많이 접하는 화면 중 하나이기도 했고요. 회원가입 시 인증 비밀번호 등록을 위해 사용자는 필수적으로 2번의 입력을 하게 되는데, 해당 정보를 저희는 머신러닝 모형의 훈련 데이터로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증 비밀번호 화면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다른 화면들에도 무자각 인증을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를 소개해드리면 터치 입력은 기본적으로 누르는 행위와 떼는 행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뗄 때의 시간과 좌표를 사용하였습니다.
스마트폰마다 화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화면 크기도 고려를 해주었고요. 스마트폰 OS와 성별, 연령대에 따른 터치 습관을 분석하기 위해 해당 정보도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분석 결과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선 사용자마다 터치 시간 간격의 리듬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유사도 매트릭스라고 불리는 표인데 각 캐릭터들은 특정 사용자들의 입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운데 사각형의 색깔은 노란색으로 갈수록 유사하고 어두워질수록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저희는 분석을 통해 동일한 사용자의 입력들끼리는 터치 리듬이 유사하고 서로 다른 사용자들의 입력끼리는 그렇지 않은 경향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별 간 터치 입력 습관에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남성들은 주로 버튼의 좌측 하단을 입력하고 여성들은 주로 버튼의 우측 상단을 입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차이는 사용자의 성별에서 오는 차이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에서는 남성들이 왼손잡이 비율이 여성들보다 더 높아서 생기는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 다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연령대별 터치 시간 차이입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터치 입력 간 시간차가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특이하게도 10대들의 시간차가 저연령보다 고연령과 더 비슷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령대별로 터치하는 위치에서도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50대 미만의 비고연령층은 입력 위치가 뭉치지 않는 데에 비해서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의 입력은 한 곳으로 모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고연령층의 사용자들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치 않다 보니 좀 더 정확하게 치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실데이터들을 예제로 보여드릴 텐데요. 아이폰을 사용하는 20대 남성 5명의 입력 데이터를 가져와 봤습니다. 성별과 연령대, 그리고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OS가 같음에도 각 사용자별로 고유한 터치 리듬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만 밝은 회색 점선의 유저 A와 유저 B의 리듬은 서로 유사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사용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버튼의 입력 좌표도 함께 봐야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인증 비밀번호 화면의 점도표가 되겠고, 노란 점이 유저 A의 입력, 회색 점이 유저 B의 입력이 되겠습니다. 언뜻 보면 입력 위치도 유사해 보이지만 박스로 표시된 4개의 버튼에서는 입력하는 위치가 살짝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 3개의 버튼에서는 유저 A의 입력이 유저 B의 입력보다 좀 더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가장 아래의 버튼에서는 유저 A의 입력이 유저 B의 입력보다 아래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 데이터를 통해서도 유저별 터치 습관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총 75개의 파생 변수들을 생성하였고, 해당 변수들을 2가지 유형의 모형 개발에 사용하였습니다. 사용자가 50대 이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고연령 분류 모형과 사용자 인증 모형이 되겠는데요. 고연령 분류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해결하면 되는 데에 비해서 사용자 인증 모형 개발에서는 사용자별로 훈련 데이터가 매우 적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체 사용자의 89%가 5개 이내의 인증수를 가지고 있는데 사용자별로 모형을 훈련시킬 데이터가 2개에서 3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는 매트릭 러닝 방법론을 사용하였습니다. 매트릭 러닝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라이언을 분류하는 문제가 위와 같이 주어졌을 때 일반적인 분류 방법론에서는 분류를 위한 바운더리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매트릭 러닝에서는 같은 클래스의 객체들끼리는 더 가깝게, 서로 다른 클래스의 객체들끼리는 더 멀어지게 하는 임베딩 스페이스를 학습하게 됩니다. 서로 같다라는 정보 외에 서로 다르다라는 추가 정보를 이용하여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모형은 사이아미즈 뉴럴넷과 얼굴 인식에 사용되는 아크페이스로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이아미즈 뉴럴넷은 기본적으로 웨이트를 공유하는 두 개의 신경망이 존재하여 동일한 사용자의 인증 페어와 서로 다른 사용자의 인증 페어를 인풋으로 놓고 훈련하게 됩니다. 인증에 사용될 때는 새롭게 들어온 터치 입력을 사용자 본인의 훈련 데이터와 페어를 만들고 유사도 값을 계산한 후에 유사도 값들의 평균이 미리 정해둔 임계치보다 높다면 본인이라고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아크페이스 로스를 사용한 LSTM 모형에서는 얼굴 인증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각 사용자들의 인증과 레이블을 인풋으로 놓고 훈련하게 됩니다. 인증에 사용될 때는 먼저 사용자의 대표 인증 벡터라는 걸 지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셋에 있는 사용자 본인의 인증 데이터를 모형에 넣고 임베딩 벡터를 추출합니다. 이후 사용자 본인의 훈련셋들 간에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게 되고요. 유사도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인증 벡터를 해당 사용자의 대표 인증 벡터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후에 새로 들어온 터치 입력을 훈련된 모형에 넣어 임베딩 벡터를 추출하고 사용자 본인의 대표 인증 벡터와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유사도가 미리 정해둔 임계치보다 높다면 본인이라고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는 성능 지표로는 인증에서 보통 사용되는 이퀄 에러 레이트를 사용하였습니다. 타인이 허용되는 비율을 의미하는 FAR과 본인이 거절되는 비율인 FRR은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가지는데 두 개의 값이 같아지는 지점이 EER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각 모형들의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연령 분류 모형에는 피드 포워드 뉴럴넷 구조에 히든 레이어를 여러 층 쌓은 딥 뉴럴넷을 사용하였고 터치 입력의 시계열성을 고려하여 LSTM 기반의 모형도 사용되었습니다. 해당 모형들의 EER 수치는 0.23에서 0.24 정도로 본인이 거절되는 비율이 23%에서 24% 정도이고 타인이 허용되는 비율도 동일하게 23에서 24%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령 분류 모형이기 때문에 사용자 개인별로 모형을 가질 필요는 없었고요. 모형의 크기는 둘 다 1MB 밑으로 성능의 저하 없이 경량화가 가능하여 모바일 탑재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 인증 모형의 실험 결과를 보실 텐데요. 아무래도 사용자 개개인의 터치 습관을 훈련하다 보니 고연령 분류 모형보다 EER 값이 더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사이아미즈 뉴럴넷 같은 경우 사용자 개인별로 모형을 가지지만 아크페이스 로스를 적용한 LSTM 모형의 경우 모든 사용자의 정보를 훈련하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형의 경량화가 다소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카카오뱅크 금융기술연구소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추구하는 편리함을 해치지 않으면서 인증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터치 습관을 이용한 무자각 인증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을 포함한 저희 모든 고객들이 불편함 없이 좀 더 안전하게 카카오뱅크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카카오뱅크 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